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계약 신고 그리고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의 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4월 15일 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하고 강력시 보조금 6천만 원 또는 월 30만 원 초과되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소장님들 기억하십시오. 6천만 원, 30만 원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 넘으면 두 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정부에서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계약 체결일로 보통 30일입니다. 지역의 군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들어가야 돼요.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원본이 안 들어가도 신고대가 있는 내역을 보고 받고 전세금 대출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간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를 한번 볼까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고요. 대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시려 그러면은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패드로 찍어서 웹용으로 전환하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신고 필정 조회하고 출력을 인터넷에서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자, 그럼 내용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무허가라도 주택이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군 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죠? 는 6월 1일 이후 계약입니다. 잔금 기준이 아니고요. 계약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항목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거용 부동산 모든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는 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보증금, 차임, 정감이 있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근데 밑에 한번 보시면은 미신고 대상에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 지역의 군지역, 그 다음에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정감이 없는 계약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상업용, 업무용,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죠? 국시적 갱신도 정감이 없다. 보증금 정감이 있다 그러면 신고하셔야 되죠. 정감이 없다. 국시적 갱신이라 그래도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요 질의 답변 공문이 떠 있어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에 있는 주택이라도 한자집이라도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항목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통 계약할 때 가계약금 넣고 나면은 공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됐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소장님들 입장이에요. 가계약금 넣은 날 기준으로 해서 30일. 소장님들 놓치지 마세요. 가계약금 입금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아파트 거래를 할 때도 가계약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들어갔다면 몰라도 1000만 원 이상이나 몇천만 원이 들어갔을 때는 계약 날짜로 가계약금 들어간 날짜로 해서 저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판례에서 계약 승립 을 주장을 하잖아요. 계약금 들어간 날이 계약날이 돼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 자, 그럼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래도 신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죠. 편안하게 듣고 계시면 됩니다. 자,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1억 또는 월 차임 5만 원 초과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자, 보증금 변동 없고 월 차임 변동 없고 그대로 가는 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했죠? 공동신고가 원칙이에요. 한쪽이 거부한다. 사람이 신고하셔도 돼요.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서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은 양 당사자, 그 임대인, 임차인 양쪽이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이 공기업, 소규공사, 이렇게 공기업이다 할 때는 국가가 신고를 해요. 중요한 것만 살펴보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문 신고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되고 계약서 작성을 여러 소장님들이 하셨다고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느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한테 있습니다. 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절차라든지 주요 내용이라든지 인지해 드려야 되겠죠. 공기업인 공사로 지금도 숙소로 목적으로 임차를 한다 그러면 공기업이 해야 돼요. 임대차 신고는 방문 신고도 되고 인터넷 신고도 다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임대차 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정 일자를 먼저 받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거든요. 어제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일로 30일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하는 경우는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따로 거래신고법에 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항목 놓치면 안 되죠. 의외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많아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인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볼게요. 임대차 신고의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